네, 안녕하세요. 흥관장입니다. 오늘은 기술 숙련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서브미션과 방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먼저 서브미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브미션의 숙련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일부러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이 기술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매순간 풀악셀을 밟지 않을 겁니다. 매순간 풀악셀을 밟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. 반대로 악셀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조절하고 속도를 잘 조절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운전의 숙련도가 높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것처럼 우리가 스파링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풀악셀을 밟는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반대로 방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성벽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, 우리가 삼국지를 보거나 전쟁 영화를 봤을 때 본진이 있고요. 그 본진에 그 성벽을 하나만 지어 놓지는 않습니다. 그 본진까지 오는 길목에 여러 겹의 성벽을 지어 놓고 방어를 합니다. 첫 번째에서 뚫리면 두 번째, 두 번째에서 뚫리면 세 번째, 이런 식으로 이제 겹겹이 성벽을 쌓아놓고 방어를 하게 될 건데, 방어의 숙련도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, 내가 파트너랑 스파링 할 때 그 단계를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3단계까지 뚫려주고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냐?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 의해서 뚫려. 그러면 그 방어 테크닉이 숙련도가 높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. 또 내가 나보다 상급자랑 만난다면 첫 번째 성벽에서 방어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두 번째, 세 번째를 일부러 뚫려주고 방어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, 방어가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방어를 성공해냈어. 그러면 그 방어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파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서브미션, 예를 들어 안발을 건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안발을 통해서 파트너를 다치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제서야 그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고 얘기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초급자분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. 힘이 바짝 들어가 있고 모든 서브미션을 할 때 거의 이게 풀로 당겨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상률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. 반대로 상급자분들은 서브미션을 할 때도 거의 그립만 잡고 푼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수준 전까지만 하고 풀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훨씬 더 안전하게 운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상급자인데도 불구하고 힘 조절을 못하고 그냥 확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.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그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힘 조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서브미션을 걸 때 내가 힘 조절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힘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 컨트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우리가 주짓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입니다.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운동해야 서로 즐겁게 오랫동안 주짓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배려해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